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검찰 조사를 받았죠. 김혜경 씨가 현재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이제 민주당 의원 부인들한테 밥을 사준 혐의,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재판 중이고요. 이거는 원래 뭐 8월 13일인가요? 뭐 그때 1심 선고를 하려다가 변론을 제기하는 바람에 연기됐고 8월 22일 날 한번 재판을 했는데 아마 9월 이제 오늘이 6일이니까 다음 주 중에 한 번 정도 재판을 하고 거기서 결심하고 그러면 이제 대략 한 10월쯤에 그 1심 선고가 나올 걸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 공범 관계인 배소현 씨, 5급 공무원이죠. 이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쟁점은 그 기부행위 금지라고 하는 거를 김혜경 씨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이제 쟁점이고요. 그거는 이제 재판이고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고, 그거 말고 수사를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경기도 법인카드인데 경기도 법인카드로 이렇게 기부행위를 한 거는 선거법 위반이고 배임 혐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법인카드로 초밥, 뭐 소고기, 뭐 이런 것들 이제 사서 나른 거, 뭐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현재 수사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수사와 관련해서 수원지검이 김혜경 씨를 부른 겁니다. 근데 진술 거부를 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24분쯤에 이제 검찰에 출석을 해서, 원래는 뭐 비공개 출석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그냥 공개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물었겠죠.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부인하느냐,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이냐, 뭐 이런 데에 대해서 다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시 한 40분쯤부터 3시 35분까지 한 2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는데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 김칠준 변호사라는 사람이 검찰이 추석 밥상후에 올려놓으려고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고 생각해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했다. 익히 예상한 질문들이었고 형식적인 수사였다. 아마 더 이상 추가 소환 조사는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 상황을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러면 김칠준 변호사의 이 설명은 어디까지 맞냐? 원래 검찰이 7월 4일에 통보했죠. 이재명과 김혜경의 검찰 출두 조사를 7월 4일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한 7월 중순쯤에 조사받았으면 뭐 추석밥상에 올라갈 일도 없고요. 그냥 뭐 그 이후에 아마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8월 18일 전당대회 이후에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사를 전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혜경만 먼저 출석을 했다, 이런 얘기죠. 이에 대해서 이제 수원지검은 아니 수사가 계속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8월 26일에 서면 조사로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는데 굳이 그걸 거부하고 9월 5일에 출석해서 조사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또 김칠준 변호사는 아니 그게 아니고 9월 뭐 19일인가 뭐 그때쯤에 조사받겠다고 그랬더니 그건 너무 늦다, 이제 추석 이후에 받겠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9월 5일로 정했다, 뭐 이런 얘기. 어쨌든 9월 5일이라는 날짜를 정한 거는 뭐 협의를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김혜경이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공개 뭐 이런 것도 본인이 요청하면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출두할 때. 근데 의도적으로 공개한 걸로 보인다. 그리고 서면 조사도 거부했다. 이런 걸 보면 제가 보건대는 왜 이럴까? 그리고 진술 거부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국민들한테 이걸 보여주자는 의미로 보입니다. 왜? 김건희 여사가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받은 부분과 비교되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수사에 대응하는 게 아니고 수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요. 7월 15일에 선거법 재판에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검찰 신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김혜경 씨가 뭐 포괄적 진술 거부권을 아예 검찰 신문을 받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물론 진술 거부는 본인의 권리이긴 합니다, 방어권 차원에서. 그런데 재판에서 검찰이 신문하는 것을 아예 못하게 막을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그날 재판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요. 검찰과 변호인근 간에 막 공방을 벌이고 그러니까 재판부가 뭐 2번씩이나 뭐 휴정하고 뭐 이랬는데 재판부가 결국은 진술 거부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 진술 거부. 그래서 검찰이 신문을 못했습니다. 7월 15일 재판에서. 그거는 기부행위 위반에 관한 선거법 재판이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경기도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했느냐, 그걸 김혜경 씨가 알았느냐, 뭐 이런 부분과 연관이 돼 있죠. 어찌됐든 간에 신문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법정에서도 진술 안 해, 검찰에 나와서도 진술 안 해. 도대체 이 이유가 뭐냐? 이런 부분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자, 이거는 첫 번째, 수사에 대한 평가절하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절하.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부부에 대한 수사는 수사가 아니고 검찰의 일방적인 탄압이, 정치적 탄압이다. 그러니까 수사에는
우리 협조하지 않겠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법정에 가서 다투겠다. 뭐 이런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 왜냐면 수사는 탄압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본인이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진술을 계속 했을 때 사실은 이 부분은 경기도 7급 공무원인 조명일 씨가 녹음한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어찌 보면 진술했을 경우 자칫 잘못하면 말리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말리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진술을 거부하고 법정에 가서 다투겠다. 이게 이제 과거 국가보안법 피의자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했거든. 뭐 검찰에 가서 해봤자 어차피 예정된 거 아니냐. 너희 기소하려고 그러지. 이제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러면 왜 또 공개적으로 일부러 서면조사 거부하고 이렇게 나갔느냐. 김건희 여사와의 비교. 국민들은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거든요. 우리는 탄압인데도 당당하게 나갔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이미지를 비추기 위해서. 뭐 이런 거는 뭐 결국은 변호사인 이재명 대표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런 거 작년 1월인가요? 우일의 신도시 관련 뭐 이런 거 대장동 뭐 이런 거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기억하시죠? 이렇게 적어가고 그다음에 뭐 질문을 하면 이걸로 가름하겠다. 왜냐하면 본인이 얘기했을 경우 자칫 잘못하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증거들 여기에 말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이 자기 프레임을 딱 짜서 그 이상은 답변 안 한다. 그것도 일종의 변형된 진술 거부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때도 우일의 신도시와 관련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결재 서류를 딱 들이미니까 입을 딱 닫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고 또 이걸 이제 진술 거부를 안 하면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소를 할 텐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재판에 가서 뭐 이런저런 반박을 하고 그러면 그게 재판 지연에도 효과적이다. 이런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다. 뭐 이런 거고요.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뇌물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법정에 가서도 뭐 상당 부분 진술 거부하고 뭐 이랬는데 결국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 점을 보면 이 재판과 수사의 쟁점은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쓰는 배소연 씨의 행동 그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공범이거든요. 이 부분인데 글쎄 그건 뭐 워낙 상식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김혜경 씨가 진술 거부를 한다고 해서 본인의 혐의를 벗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 그거야 뭐 이제 앞으로 재판 결과를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뭐 기자들 질문에도 침묵, 수사 중에도 침묵, 법정에 가서도 침묵. 자, 오늘 이재명은 선거법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선거법 재판에서 이재명이 피고인으로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재명은 이제 앞으로 결심 공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결심 공판 전에 마지막으로 피고인에 대해서 검사가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하는데 이 이재명이 직접 오늘 앉아가지고 메모지와 볼펜을 들고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 신문을 했습니다. 역시 김문기를 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문기를 몰랐다. 이게 지금 이 김문기를 모를 수밖에 없는 알 수밖에 없는 구도다 하는 게 이재명의 사진과 여행 관련 기록 그리고 이재명의 가족들 이재명이 김문기와 통화를 한 기록들 뭐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정언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는데도 끝까지 모른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이재명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은 바로 국회의원 배지가 날아갑니다. 물론 대법원에서 확정돼야 되지만 1심에서 바로 결정되는 게 바로 2심에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대법원에는 법리심이기 때문에 벌써 2심에 사실상 끝난다 이렇게 봐집니다. 2심에서. 그래서 1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 한성진 부장판사가 하고 있는데 앞서 제가 보도를 해드린 것처럼 여기 배석하고 있는 두 사람의 판사 이게 주심과 그리고 배석 판사가 오랜 판사 경력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이 법조계에서는 이재명에 대해서 적어도 몇백만 원의 벌금형이 내릴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심 판사가 봐주려고 해도 배심 판사들이 봐줄 수 없는 그런 중대한 범죄라 하는 겁니다. 이재명은 오늘 피고의 신문을 받기 전에 물을 한 모금 마신 뒤에 물과 볼펜 그리고 메모장을 가지고 정의석에 앉았습니다. 이재명은 김 처장, 김문기 처장이라는 인물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뿐, 인지했을 뿐 특별한 인연이 없어서 그래서 기억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 이제 이 김문기라는 것을 인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특별한 인연이 없어서 그래서 몰랐다 이렇게 말했다고 둘러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을 향해서 당시 대장동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김문기와 관련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만남이나 함께 교유행위 그러니까 교유행위라고 하는 것은 만나서 함께 놀러 다니고 여행 다녔던 이 교유행위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한 것인가? 이 검사가 바로 이재명의 핵심을 집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여행을 가고
그리고 식당도 가고 사진도 찍고 골프도 찍었는데 그걸 부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몰랐다 이렇게 말한 것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 깜짝 놀라가지고 교유 행위는 법정에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문기라는 하위 산하기관 팀장, 나중에는 처장으로 직함을 갖겠지만 그 사람과의 특별한 인연이나 기억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연이나 기억이 없다. 그래서 이재명은 이 김문기 처장이 지난 2021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난 다음 날 2021년 12월 22일입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김 처장 사망에 한 질의가 나올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숨지고 난 그 다음 날에 이 사람에 대한 질문을 할 줄 몰랐다. 질문을 하는 거와 관계없이 진실을 말하면 되는데 그래서 질문과 알았다 몰랐다 관계가 아니라 바로 이재명은 거짓말을 했다. 이 핵심은 거짓말인 겁니다. 선거에 자기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 여기 선거법 위반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갑자기 그 질문에서 당황했다. 그래서 그 사람 즉 김문기와 객관적인 관계가 전혀 없었고 같이 놀 일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있다면 공적인 접촉을 했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다. 아주 말을 애매하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의 전문적인 술수가 아닌가. 말을 애매하게 돌려가지고 아니 여기 보면은 같이 놀 일도 없다 했는데 거기 같이 놀러 가가지고 거기서 골프를 치고 유동규 증언에 따르면은 세 사람이 골프를 쳤다고 합니다. 세 사람이 단 세 사람. 그러니까 세 사람이 골프를 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김문기 씨가 카트를 몰고 그 카트에 이재명이 타고 갔다. 그거 모를 수 없다는 겁니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손을 뻗어가지고 함께 이재명과 김문기가 손을 잡고 찍은 사진도 있고 식당에서 마주보고 있는 사진도 있고 이걸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뉴질랜드 호주에 9박 11일 동안 무려 몇 끼 동안 밥을 먹었나. 이게 순 거짓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몸통을 숨고 힘없는 사람들만 짐을 짊어지고 떠난다 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데 대해서 지금 이재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의 과도한 수사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이 마치 이재명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맞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몸통은 그대로 숨어버리고 힘없는 사람들만 지금 모두 책임을 지고 떠나버린 것 아닌가. 이게 이제 김문기를 포함해서 다수의 사람들 이재명 주변에서 지금 6명, 7명째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변사체로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재명 주변에서 마구 가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뭔가 업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당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은 계속해서 지금 자기 말을 바꾸면 또 이 거짓말을 되니까 그래서 몰랐다라고 하면서도 그런데 공적인 관계에 있을 뿐 사적인 관계는 몰랐다. 그리고 이걸 숨기기 위해서 교유 관계를 했다는 거. 그건 내 교유 관계라는 얘기는 법정에서 처음 듣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유 관계 즉 만나고 놀고 함부로 왜 몰랐나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용어를 처음 듣는다 하는 말로 슬쩍 피해가고 있지만 그러나 김문기 씨 아들도 자 이 식사를 하다가 김문기 씨가 과거에 전화를 받는 걸 보고 방 안으로 들어가더라.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누가 전화 왔길래 방 안에서 전화 받나 아들이 그걸 물어보니까 시장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김문기가 이재명의 전화를 받았다면 이재명이 김문기를 모르고 어떻게 전화했겠나. 김문기 전화번호를 알기 때문에 전화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백현동의 영도 변경도 이건 박근혜 정부에서 자 이렇게 협박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올려줬다 하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이게 김인섭 씨도 지금 유죄를 받았습니다. 김인섭 씨가 로비를 한 걸로 70억 원 이상 받은 걸로. 그러니까 김인섭 씨가 로비를 한 거 바로 이재명하고 주고받는 과정에 있었다. 그러니까 부탁받아가지고 이 백현동의 용도 변경을 상향 조정할 때 그걸 조정을 로비를 한 사람이 김인섭 씨고 거기에 김인섭과 잘 아는 사람이 이재명이다. 그러니까 백현동의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정부 때 국토부로 협박을 받아서 올려준 게 아니라 바로 김인섭의 로비를 받았어. 이것이야말로 지난번에 이은주도 야 백현동 사건의 김인섭의 판결을 보니까 이재명은 무기징역도 가능하겠더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수진 그 동작에서 탈락된 이수진 판사 출신이죠.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률을 딱 보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한다. 똑같은 범죄와 관련해서 이재명이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 건은 이재명은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대선 후보 시절에 한 방송에 출연해서 성남시장 시절에 같이 일한 김문기 처장을 알았나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재직 당시에는 몰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해외 출장을 통해 했던 사진이 공개되고 논란이 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부터 김문기 처장과 알고 있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이 확산이 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관계를 부정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국토부 또는 김문기 다 부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은 선거에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에 그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에서 10년 동안 피선거권에 제한됩니다.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다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아무리 발부는 친다 하더라도 그 옆에 있는 주심과 부심, 배심하고 있는 판사들 이름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이 이재명은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재명은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은 434억 원도 개인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초비상 상황입니다.